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정하나. 남친과는 같은 직장 동료로 만나 얼마 전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했다. 남친의 권유로 결혼하면서 퇴사를 했다. 연애 기간 중에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간 후 여러 번 찾아뵈었는데 우리 결혼하려고요. 그게 정말이냐? 우리 아들 드디어 장가가네. 우리 집에 딸 같은 며느리가 한 명 더 들어오는구나? 너무 좋다. 결혼 얘기를 하자 두 분 모두 진심으로 기뻐하셨고 그렇게 믿었었다. 결혼식 당일 식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처음엔 굉장히 긴장하고 떨렸지만 나보다 남친이 더 긴장한 모습을 보자 갑자기 웃음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는 긴장이 풀렸다. 그런데 우리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잠시 대기실로 들어온 사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준비를 다 마친 것 같은데요. 신랑 신부의 입장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우리 둘은 하객들이 있는 식장으로 입장했다. 우리 두 사람의 공통된 지인인 동료들이 하객석을 채우고 있었고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감으로 가득 차올랐다. 제일 웃음 짓게 만들었던 건 우리가 입장할 때 화동으로 등장한 시아주버님 부부의 딸인 조카 영이었다. 신부가 참 예쁘죠? 응! 사회자가 마이크를 조카에게 돌리자 방글방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더니 조카는 실물 마이크가 신기했는지 우리 할머니 흉내낼래. 라고 했다. 귀여운 아이가 무슨 재롱을 부리려고 저러나 다들 기대에 가득 차서 조카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고 집중해서 지켜봤다. 하지만 천사 같은 조카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리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아주버님 부부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는 할머니가 왕이야. 네 엄마가 하는 말은 안 들어도 되니까 내가 하는 말만 잘 들으면 돼. 식장 안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맴돌았지만 조카는 어떤 의도도 없었고 마이크를 잡자 신이 난 것뿐이었다. 네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할머니가 곧 쫓아낼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도 나쁜 사람이라서 한꺼번에 쫓아낼 거야. 그러면 아빠랑 할머니랑 영이랑 셋이서 사이좋게 같이 살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엄마보다 더 나쁜 작은 엄마가 들어오는데 그 여자도 할머니가 곧 쫓아낼 거야. 걱정할 것 없어. 나쁜 사람들은 할머니가 전부 쫓아내줄게. 할머니가 농담하셨네. 응, 엄마랑 할아버지랑 작은 엄마는 나쁜 사람 하는 거야. 천진난만한 조카는 할머니랑 소꿉놀이를 하면서 각자 역할놀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모양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걸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채지 않았을까? 잠시 후 우리 아빠가 아무 말 없이 식장을 떠났고 그 뒤를 따라서 다른 친척들도 모두 자리를 떴다. 한편 자기 엄마의 평소 말버릇 때문에 결혼식을 망치게 된 이 난감한 상황. 대략 수습 곤란이 되어버리자 멘붕이 온 남친은 다리가 풀렸는지 주저앉아 버렸고 당황한 시어머니가 소란을 피우자 시아버지가 뺨을 후려치는 대환장, 막장이 펼쳐졌다. 오늘은 일단 집에 가고 다시 얘기하자 라고 엄마가 다가와서 말했고 남친한테 미안했지만 일단 엄마 말을 듣기로 하고 같이 나왔다. 그 후 남친과 시아버지가 사과를 하러 집으로 찾아왔다. 두 사람은 현관문 앞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이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부족한 마누라 때문에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망치게 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옵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뿐인 귀한 딸입니다. 절대 허락 못합니다. 양쪽 어른들을 사이에 두고 간극은 점점 더 커졌다. 결국 보다 못한 내가 지연씨 잘못은 아니잖아 라고 의견을 내보였지만 안 돼. 그런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무슨 험한 꼴을 보려고 그래? 부모님은 결혼을 맹렬하게 반대하셨다. 두 분 말씀이 100번 만번 옳습니다. 그렇게 잘 알면 이제 그만 가봐.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날 생각 말고. 그러더니 두 사람을 현관 앞에서 쫓아보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결혼신고도 신혼여행도 모두 취소하는 운명에 놓이고 말았다. 하지만 남친과 시아버지는 매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쫓겨나기를 반복했다. 결혼은 어쩔 수 없지만 그날 저지른 무례만큼은 용서하실 때까지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찾아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자네 잘못이 아닌 걸 누가 몰라서 이래?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가 있는 한 절대 허락 못해.
이건 죽어도 못 바꿔. 라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딸의 일생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면 아빠의 태도는 너무나 당연했다. 당연히 남친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었지만 결혼이란 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도 하는 것이었다. 솔직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안감이 컸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냉각 기간을 두고 재고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 후 어떤 사람의 전화를 받은 후 나는 비로소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이란 나의 절친 한우정이었고 현재 남친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우정이는 엉망이 된 결혼식 후 또 남친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본대로 얘기해줬다. 그날 나를 비롯한 우리 쪽 하객들은 중간에 가버렸고 당연히 결혼식은 중단됐고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하객들은 모두 우리 두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아직 남아있던 하객들을 향해 혼자 남은 남친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한다. 물론 하객 중에는 화를 내면서 돈 버리고 시간 버렸다며 차비라도 내놓으라고 어깃장을 놓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남친은 어떤 말을 들어도 참고 정중히 사과한 후 금전적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원인은 남친의 어머니에게 있었고 남친 잘못이 아니란 걸 이해하는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같이 울었다고 한다. 또 결혼식에는 직장 상사들도 왔었는데 그 일이 있은 후 남친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다들 피하는 눈치고 회사에서 사람들과 어색해져서 난처한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남친은 나에 대한 원망 한마디 없이 묵묵히 견디고 있다고 한다. 우정이는 나더러 나라도 남친 편이 돼주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마지막엔 친구 말을 듣는 건지 오열하는 내 울음소리를 듣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엉엉 울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모님을 설득해보기로 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 앞에서 남친과 함께 있고 싶다고, 지금 남친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나에 대한 그 사람의 진심이 어떤지 절절하게 호소했다. 그러자 처음엔 역시나 완강하게 반대했던 두 분도 내 마음과 남친의 진심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마침내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거셨다. 바로 시부모님이 이혼하고 호적에서 시어머니 이름을 제외시키라는 게 조건이었다. 엄연히 남의 부부간의 일이고 더구나 어려운 시부모님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앞이 캄캄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 남친과 만났다. 남친은 우리 부모님이 다시 한번 결혼을 승낙해 주신 것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고맙다고 나에게 진심으로 감동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이혼 문제는 자기가 말해보겠다며 만약에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부모님과 손절하고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둘이서 힘을 합쳐 헤쳐나가기로 약속하고 남친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남친이 얘기하자 시아버지는 쉽게 시어머니와의 이혼에 동의하셨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내쫓으려고 했던 명단에 시아버지가 들어있었던 마당에 자기를 인간 취급 안 하는 여자와 부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던 중이라며 자기가 이혼만 하면 아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데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냐고 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시아버지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어린애가 철없이 한 말을 두고 예능을 다큐로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로 나는 절대 이혼 못해! 라고 강하게 거부했지만 이번 일은 시아주버님 부부 역시 시어머니 편이 아니었고 전가족이 시어머니를 압박했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다고 한다. 한편 조카가 그날 했던 발언은 시아주버님이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던 사이 형님께서 자기라도 살림에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파트 근무를 하러 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조카를 시어머니에게 맡겨야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사이 시어머니가 조카를 앉혀놓고 세뇌를 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 후 나는 무사히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고 우리를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회사 상사분도 초대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다시 축하를 받으면서 사내에서 고민하던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됐다. 시어머니는 그때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했다는데 지금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고, 이혼 전까지는 줄곧 남편 그늘 밑에서 전업주부로만 살았었기 때문에 생애 처음으로 알바일을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해고당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됐고, 결국엔 툭하면 시아버지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패싱당하는 상태라고 한다. 이런 게 자업자득이 아닐까.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